어서 오세요. 은하야와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남원 고을 가을거지가 끝난 어느 해 10월이었습니다. 박씨 댁 사랑채 마루에는 낙엽이 수북했고 대문 앞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으며 한때 고을 양반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 집안의 쇠락한 기운이 가을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박씨 댁에는 가마 하나가 멈춰 섰는데 가마 안에서 내린 여인은 23세 월선이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부드러웠으나 인매는 단호했고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민첩하고 정확했으며 검게 따은 머리는 늘 단정했고 옷은 남루했으나 언제나 깨끗이 빨아 입었습니다. 월선이 대문을 들어서자 안채에서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나왔는데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천한 것이 양반댁 며느리라니. 김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매쟁이가 박씨 댁에 월선을 소개했을 때 김씨 부인은 펄쩍 뛰며 반대했으나 집안 형편이 워낙 기울어 다른 양반과 규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결국 천민 출신이지만 일 잘하고 얌전하다는 월선을 며느리로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월선은 사랑채에서 술독에 빠져 지내는 남편 박이를 처음 보았는데 박이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자신감을 잃은 뒤 하루 종일 사랑채에 틀어박혀 지냈고 집안 살림은 온통 김씨의 부인 혼자 꾸려 나가고 있었으며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월선은 그날 저녁 부엌에 홀로 앉아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는데 곳간은 텅 비어 있었고 김씨 부인은 월선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고 밥상을 내올 때마다 트집을 잡았으며 월선이 조금이라도 쉬는 기색을 보이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김씨 부인은 월선을 마루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장에 나가 물건을 사오너라. 돈은 이것뿐이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거라. 김씨 부인이 건넨 돈은 겨우 단량이었고 그것으로 쌀과 반찬거리와 기름을 모두 사와야 했습니다. 월선은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인 뒤 남원 장터로 향했는데 장터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였고 곡식 장수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곡식 가마니 앞에 쪼그려 앉아 쌀알을 집어들어 손가락으로 비벼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햇빛에 비춰보며 한참을 살폈습니다. 장수 하나가 월선에게 다가와 자신의 쌀이 제일 좋다며 떠들어댔으나 월선은 그 쌀 가만히 밑바닥을 손으로 더듬어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밑바닥에 모래와 돌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장수의 얼굴이 붉어졌고 월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장터를 3바퀴나 돌아본 끝에 월선은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앉아있던 한 노인의 쌀 가마니 앞에 멈춰 섰는데 그 쌀은 다른 것보다 알이 고르고 윤기가 흘렀으며 가격도 조금 쌌습니다. 이 쌀로 주시오. 단량으로 쌀과 나물과 기름을 모두 사야 하니 조금 깎아주시면 고맙겠소. 노인은 월선의 눈빛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덤으로 무 2개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월선은 그렇게 단량으로 넉넉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김씨 부인은 월선이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오른 쌀밥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김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며 월선을 흘끔 쳐다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이는 사랑채에서 밥을 먹으며 아내가 처음으로 차려준 밥상을 받았는데 국물 맛이 깊고 나물이 아삭했으며 그는 멍하니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월선은 그날 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 줄 모르는 것이었고 김씨 부인은 양반의 자존심 때문에 장사치들과 흥정하는 법을 몰랐으며 박이는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나뿐이로구나. 월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넣었고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어둠 속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월서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마치고 틈만 나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느 땅이 좋고 어느 장사가 잘 되는지를 귀동냥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가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트집을 덜 잡았고, 박이는 아내가 집안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사랑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며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서는 장터에서 작은 소문을 들었는데, 고을원님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마을 외곽 땅을 조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월서는 그날 저녁 김씨 부인에게 조심스레 물었고, 김씨 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으나, 월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 박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고, 박이는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의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으나 눈빛에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월선은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 해질녘에 돌아오는 그녀를 김씨 부인은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월선이 사오는 물건들은 언제나 값싸고 질이 좋았기에 더 이상 트집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선이 쌀 가마니 앞을 지나가는데 옆 좌판의 포목 장수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다가가 까닭을 물었더니 장수는 비단 피를 들어 보이며 고을 부잣집 마님에게 팔려고 했으나 값을 깎으려 한다며 속상해했습니다. 그 댁 마님은 원래 그러하오. 내가 대신 팔아드리면 어떻소? 장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월선의 눈빛이 진지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은 그 비단을 들고 부잣집으로 향했는데, 대문 앞에서 하인을 만나 마님께 전할 말이 있다 했고, 잠시 후 안채에서 마님이 나왔습니다. 월선은 정중히 허리를 숙인 뒤 비단을 펼쳐 보였고, 마님은 흥미로운 듯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비단은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이옵니다. 다만 장수가 급히 돈이 필요해 원래 값보다 싸게 내놓았으니 마님께서 사주시면 두 분 모두 좋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월선의 말솜씨에 감탄하며 값을 깎지 않고 그대로 샀고, 월선은 장수에게 돌아가 돈을 건네며 중간 수고비로 한 푼을 받았습니다. 장수는 고맙다며 다음에도 부탁하겠다 했고, 월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소문은 장터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천민 출신 박씨 댁며느리가 물건을 보는 눈이 귀신 같고 사람을 대하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름 만에 3명의 장수가 월선에게 물건 거래를 부탁했고, 월선은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작은 수고비를 받아 모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월선이 돈 주머니를 들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으나, 월선은 그 돈을 고스란히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돈을 세어보며 입술을 다물었고,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허락을 기다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돈 주머니를 월선에게 도로 밀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것은 허락의 표시였고, 월선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장터에서 중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월선이 모은 돈은 10냥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선은 집안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고, 김씨 부인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이는 아내가 장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사랑채 문을 열고 기다렸고, 월선이 지친 얼굴로 들어서면 조용히 물 한 그릇을 떠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선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문득 마을 외곽 황무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새 길이 난다는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고, 관아에서 이미 측량을 시작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월선은 그날 밤 박이를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마을 외곽 땅을 사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박이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무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고, 값도 허랬으나 쓸모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그 땅에 새 길이 날 것이라 확신했고, 박이는 아내의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월선은 땅 주인을 찾아가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황무지를 팔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헐값에 넘겼고,
월선은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어 그 땅을 샀습니다. 김 씨 부인은 며느리가 쓸모없는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했으나 이미 문서는 작성된 뒤였습니다. 천한 것이 제 주제도 모르고 땅을 사? 망신만 당하겠구나. 김 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 씨 댁며느리가 미쳤다며 혀를 찾고 장터에서는 월선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 땅을 찾아가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며 묵묵히 일했고 박이는 아내를 따라가 함께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두 사람을 보며 한숨만 쉬었으나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관아에서 방이 나붙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새 길을 내고 그 옆에 주막과 시장을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선이 산 땅은 바로 그 길목에 있었고 하룻밤 사이에 땅값이 10배로 뛰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 댁며느리가 귀신이 씌었다며 놀라워했고 땅을 팔라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김 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며느리를 불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아, 내가 어찌 그리 알았느냐? 월선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김 씨 부인은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고 담대함이었으며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 부인은 월선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 낡은 비녀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김 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그 비녀를 월선의 손에 쥐어 주었고 월선은 두 손으로 받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 길이 뚫린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 박 씨 댁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겠다는 자들이 아침부터 찾아와 흥정을 청했고 월선은 그들을 정중히 돌려보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김 씨 부인은 며느리의 판단을 믿기 시작했고 박이는 아내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사랑채 마루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천한 것이라 무시받던 며느리가 이제는 고을 사람들이 찾아와 고개 숙이는 존재가 되었고 그 변화를 목격한 김 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관아에서 정식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고 인부들이 월선의 땅 옆으로 흙을 파헤치며 작업을 했습니다. 월선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는데 땅을 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주막을 지어 장사를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월선은 김 씨 부인을 찾아가 뜻을 밝혔고 김 씨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안에 남은 돈을 모두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월선은 그 돈으로 목수를 불러 작은 주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새 길이 완성되었고 월선의 주막도 문을 열었습니다. 길을 오가는 행인들과 장사치들이 주막에 들러 밥을 먹고 술을 마셨으며 월선은 직접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국밥은 구수했고 김치는 아삭했으며 손님들은 만족하며 돈을 흔쾌히 냈습니다. 한 달 만에 주막은 고을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고 월선이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50냥이 넘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곳간에 쌓여가는 쌀가마니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박이는 아내가 주막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선이 주막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김 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인은 월선을 안채로 불러들여 함께 앉았고 촛불을 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아, 내가 너를 천하게 본 것을 용서하거라. 김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월선은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씨 부인은 평생 양반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집안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고 며느리가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으나 정작 집안을 살린 것은 그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월선은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천한 몸으로 태어났으나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사람을 보는 눈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을 원님이 바뀌었고 새로 부임한 원님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부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박씨 댁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의 아전이 박씨 댁을 찾아와 원님이 박이를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박이는 두려운 얼굴로 관아로 향했고 월서는 남편을 배웅하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박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원님이 박씨 댁의 땅과 주막을 탐내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박이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양반이라며 비웃었고 천민 출신 며느리가 장사를 하는 것이 채통에 어긋난다며 주막 문을 닫으라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분노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박이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월서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관아에 가보겠습니다. 월선의 말에 김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만류했으나 월선은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단정히 옷을 입고 관아로 향했고 대문 앞에서 아전에게 원님을 뵙고 싶다 청했습니다. 원님은 천민 출신 여자가 감히 자신을 찾아왔다며 비웃었으나 월서는 무릎을 꿇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씨 댁은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주막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장사를 하고 있으며 만약 원님께서 부당하게 주막을 닫으라 하신다면 백성들이 원통해할 것이라 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월선을 당장 내쫓으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일어서지 않고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천민이나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만약 이 일이 억울하게 처리된다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원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그는 아직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괜히 민심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주막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관아에 바치겠습니다. 원님께서 고을을 다스리시는데 보태 쓰시라는 뜻입니다. 원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월선의 제안은 뇌물이 아니라 정당한 세금의 형태였고 원님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월선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관아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월선은 김씨 부인과 박이에게 일의 전말을 설명했고 두 사람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씨 부인은 월선의 손을 꼭 잡았고 박이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이 집의 기둥이오. 박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월선은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댁 안채에는 촛불이 환하게 켜졌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반찬을 건네며 미소 지었고 박이는 아내의 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월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천한 출신이라 무시받던 자신이 이제는 이 집안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라 지혜와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준 낡은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을 더 크게 일으켜 세우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가문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주막이 번창하면서 박씨 댁의 살림은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 쌓였고 김씨 부인은 오랜만에 새 옷을 지어 입었으며 박이는 다시 서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댁을 부러워했고 월선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관아에서 다시 아전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박이를 잡아가라는 명이었습니다. 원님이 박씨 댁의 땅 문서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펄쩍 뛰며 항의했으나 아전들은 이미 박이의 팔을 붙잡았고 월서는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관아 문이 닫히자 마을에는 원님이 박씨 댁의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월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땅 문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고 하자가 없었으나 원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안채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월서는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녘 월서는 문득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원님 혼자서는 땅을 빼앗을 수 없고 반드시 고을 유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박씨 댁 편에 선다면 원님도 함부로 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월서는 해가 뜨자마자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 자주 오던 장사치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고 땅을 함께 일구던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장터에서 알게 된 상인들을 만나 박씨 댁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댁은 늘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월선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었으며 주막 덕분에 마을 경기도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흘 만에 마을 사람 50여 명이 월선 편에 섰고 그들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원님은 당황했습니다. 아전이 나와 무슨 일이냐 물었고 월선이 앞으로 나서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씨 댁의 땅 문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고 세금도 빠짐없이 냈으니 억울하게 잡아가신 박서방을 풀어주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원님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월선을 노려보며 땅 문서의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우겼으나 월선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서에는 당시 이방의 도장이 선명했고 증인의 서명도 또렷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월선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씨 댁이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샀는지 아니면 정당하게 샀는지 아는 이들은 증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땅을 판 주인이 앞으로 나섰고 거래를 지켜본 이웃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모두 박씨 댁 편에 서 있었고 자신이 억지를 부리면 민심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박이를 풀어주라 명했고 월선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박이가 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월선은 남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고 박이는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씨 부인도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며느리를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김씨 부인은 월선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괴짝을 열어 비단 한 필을 꺼냈는데 그것은 김씨 부인이 혼수로 가져온 마지막 남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옷을 지어 입거라. 이제 너는 이 집의 안주인이니라. 월선은 두 손으로 비단을 받들며 고개를 숙였고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냉기는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원님이 파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고을에서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탐했다는 사실이 상부에 알려졌고 결국 벼슬을 빼앗긴 채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통쾌해했고 월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청렴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 박씨 댁을 찾아와 월선에게 인사를 건넸고 주막이 마을 경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칭찬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오. 월선은 정중히 절을 올렸고 원님은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했고 박이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댁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를 건넸고 월선은 직접 음식을 장만해 대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월선 옆에 앉아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고 박이는 사랑채에서 술잔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뒤 월선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출신이라 천대받던 자신이 이제는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집안도 든든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비녀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건넸을 때만 해도 차가웠던 그 비녀는 이제 따뜻했고 월선은 그것을 머리에 꽂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을 고을에서 가장 큰 가문으로 만들리라.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박씨 댁은 이제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되었고 주막은 두 채로 늘어났으며 월선이 사들인 땅은 논밭으로 바뀌어 해마다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했으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고 박이는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주막을 돌보며 집안 살림을 꾸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박마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씨 부인이 몸이 불편하다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월선은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올렸으나 김씨 부인의 기력은 나날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7순을 넘긴 나이였고 평생 고생한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월선은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죽을 쑤어 떠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쥐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월선을 봤을 때 천한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일, 며느리가 장터에서 돈을 벌어올 때 의심했던 일, 황무지를 샀다고 비웃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그 며느리였고 김씨 부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씨 부인이 월선을 가까이 부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선아, 내가 이 집의 기둥이었구나.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거라.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사흘 뒤 김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월선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고 박이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고 장례는 정성껏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월선은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김씨 부인이 생전에 쓴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월선 앞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처음에는 천한 출신이라 무시했으나 점차 며느리의 지혜와 담대함을 보며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이 평생 이루지 못한 일을 며느리가 해냈다는 것, 그리고 월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의 품격을 지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차갑게 대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를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을 글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월선은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고 박이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고 박씨 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선은 시어머니가 남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정성껏 집안을 돌보았고 주막도 변함없이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박씨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월선에게 고을의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줄 방법을 의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고 월선은 겸손히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원님은 감탄하며 월선의 말을 새겨들었고 실제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을 살림을 개선했습니다. 월선은 과부에게 일자리를 주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글방을 열어주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마님 덕분에 고을이 살기 좋아졌다며 고마워했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박이가 월선을 마루로 불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은 진작 무너졌을 것이오. 당신은 나의 자랑이자 이 집의 빛이오. 월선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다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며 집안이 일어선 것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박이는 아내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렸고 관아의 곡간도 바닥이 났습니다. 월선은 박이와 상의한 뒤 박씨 댁의 곡간을 열어 어려운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월선은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자 했습니다.
그 소문은 고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졌고 사람들은 박씨 댁마님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봄이 되자 흉년이 끝났고 백성들은 다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나눠준 쌀 덕분에 목숨을 잃은 이들이 수십 명이었고 그들은 박씨 댁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선은 홀로 안채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3세 천한 몸으로 이 집에 들어와 온갖 무시와 서름을 견뎌냈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으며 이제는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월선은 머리에 꽂힌 낡은 비녀를 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건네주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고 그때의 차가움은 이제 따뜻한 추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집안을 든든히 세웠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월선은 그 별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미소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평온함을 느꼈고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